미 전역 코로나19 확진 사례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전체 73%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급증과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스터샷 접종자에게 $100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애국적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초기 연구 결과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은 델타보다 경미해서 오미콜드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아직 단정 짓기에는 위험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에 바이러스에 돌파 감염되면 슈퍼 면역이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전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확산세로 델타를 제치고 우세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사례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전체 73%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내 오미크론 감염 점유율이 일주일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해 전체 73%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미크론 확진율이 높았는데 특히 뉴욕이나 뉴저지 등 일부 지역에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신규 확진자의 90%대를 차지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실제 점유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미국 감염의 주요 원인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였고 CDC 자료상 11월 말까지만 해도 코로나19 확진의 99.5% 이상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세계보건기구가 오미크론을 우려 변이로 분류한 이후 세계 90개국으로 퍼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전파력이 더 높은 것까지는 확인됐지만 기존 델타 변이와 비교해 중증 야기 여부 등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초기 연구에 따르면 오미크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백신 접종이지만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아도 예방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존스홉킨스 건강센터의 선임 연구원 아메시 아달자 박사는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여러분이 사회와 교류하고 있다면 오미크론과 접하게 될 것이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DC는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으로 시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도 다시 의무화됐습니다. 미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시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해제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시행됐고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최근 워싱턴 DC에서는 코로나19 일일 확진 숫자가 팬데믹 시작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DC의 경우 아직 오미크론 변이 사례는 1% 미만이지만 시 당국은 앞으로 몇 주 내에 오미크론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의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겁니다. 아울러 바우저 시장은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재의무화 외에 코로나19 검사 확대와 백신 의무화 조치 등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겨울철을 맞은 코로나19 급증과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스터샷 접종자에게 $100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주정부 차원의 셧다운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연말 전 시 운영 접종소 등에서 코로나19 부스터샷을 맞는 이들에게 $100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시한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연말연시 연휴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 환자 급증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수준외로 악화할 것을 예상한다며 코로나19 검사장을 이번 주까지 112곳으로 확대하고 최대한 검사량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꼭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시경도 코로나19 확산세에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NYPD는 지난 19일부터 모든 경찰관들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 시설이나 학교, 대중교통 및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할 때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도 어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갖고 하루 확진자가 23,391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4일 연속 하루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확산세는 분명하지만 2020년 3월, 12월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백신 접종을 마친 뉴요커들은 새롭게 강화된 마스크 착용 지침 아래 안전하게 가족들과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추가적인 주정부 차원의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애국적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또 자가 진단키트 5억 개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백신 접종수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설명하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백신 접종을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끝내지 않은 이들의 경우 오미크론에 대해 우려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 모든 미국인은 백신을 접종할 애국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현재 2억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환자 치료에 대응할 장비와 지식을 갖추는 등 오미크론과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이 전면 봉쇄책을 취했던 지난해 3월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부스터샷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부스터샷을 맞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언급한 뒤 부스터샷은 나와 그가 동의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라며 추가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가 진단키트 5억 개를 신청자에 한해 우편을 통해 무상으로 공급하고 검사 시설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소를 현재 8만 곳에서 1만 곳 더 늘리고 병원을 돕기 위해 군대의 의사와 간호사 등 1,000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오미크론 변이는 약 한 달 만에 최소 89개국으로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델타보다 경미해서 오미콜드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아직 단정 짓기에는 위험하다는 입장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초기 연구에서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전파력이 세지만 증상은 비교적 덜 심각하다는 결과와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대 유전의학학 교수인 팀 스펙터는 오미크론의 증상은 콧물, 두통, 피로, 재채기, 인후염 등이며 오미크론의 증상은 경미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바이오 메디컬 정보 분석 업체 엔퍼런스 연구팀은 오미크론이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일부 가져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존스홉킨스 의대 마티 마카리 박사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오미크론 변이를 오미콜드라고 표현하면서 오미크론을 흔한 감기 바이러스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카리 박사는 결국 코로나19는 아주 흔한 바이러스가 될 것이고 델타라는 더 위험한 바이러스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미크론의 중증도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감염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의료체계에 압박을 가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영국은 오미크론발 역대 최악의 코로나19 파동과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까지 오미크론 감염 사망자가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도 텍사스주에서는 50대 백신 미접종자 남성이 오미크론 변이로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를 더 가볍다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시립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 교수인 브루스 리는 오미크론 변이를 오미콜드라고 부르는 것이 귀엽게 들릴지 모르지만 해당 변이에 대해서 증상이 경미하다고 단정짓기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에 바이러스에 돌파 감염되면 슈퍼 면역이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미래의 다른 변이에 노출됐을 때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NBC 방송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는 돌파 감염자들의 경우 백신만 접종한 사람들보다 최고 1000%의 슈퍼 면역이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게재됐습니다. 오리건 보건과학대 연구팀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대학 직원 52명의 혈액 샘플을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된 26명의 샘플과 비교했습니다. 이들 26명 중 10명은 델타 변이 감염자, 9명은 알파 변이 또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7명은 미확인 바이러스 감염자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연구팀은 돌파 감염 사례에서 더 많은 항체가 생성된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로 생성된 항체들은 바이러스를 중화하는 데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연구를 이끈 분자 미생물학 면역학 조교수인 피카두 타페세 박사는 이보다 더 나은 면역 반응은 없을 것이라며 백신은 심각한 질병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 저자인 마르셜 컬린 의과대학 부교수는 만약 당신이 백신을 접종한 뒤 바이러스에 노출된다면 미래의 변이로부터 잘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과 관련된 분석은 이번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비슷한 면역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노동부가 비민 외국인의 임시 취업을 허용하는 임시 취업비자 발급을 2만 건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노동력 부족 현상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경제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2022 회계연도 비민 임시 취업비자 H-2B 발급 건수를 2만 건 추가하는 공동 임시규칙을 발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기록적인 일자리 증가 상황에서 H-2B 비자 추가 발급은 우리 국가의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IT 등지 외국인의 합법적인 미국 입국기를 열어준다고 자평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추가 발급 비자 2만 건 중 13,500건은 이전에 비자를 받았던 복귀 노동자에게 배정되고 나머지 6,500건은 IT와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출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 영향으로 인한 공급 병목 현상과 노동력 부족이 문제가 되면서 구인난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더 빨리 비자를 추가 발급하도록 고용주와 기업 단체로부터 극심한 압박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재외선거 신고 신청이 진행 중인데요. 마감일은 1월 8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 한인 단체들이 함께 신고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지역 한인 단체들은 어제 뉴욕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선거 신고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8일까지 반드시 신고 신청을 마쳐야 한다며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20일 기준 영구 명부 등재자를 포함한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 신고 신청자는 총 5,830명으로 전체 추정 유권자 15만 9,900여 명의 3.64%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한인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며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뉴욕 총영사관 등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신청 마감일은 내년 1월 8일입니다. 일리노이주가 2024년부터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낙태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7일 민주당 소속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낙태를 원할 때 부모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기존 법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거나 성폭행, 학대 피해를 보는 등 임신에 가장 취약한 미성년 임신부들을 처벌했다며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폐지법은 생식권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리노이주는 1995년 입법을 통해 17세 이하 청소년이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48시간 이전에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미국 절반의 주에선 미성년자가 낙태 시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리노이주는 그동안 단지 고지 의무만 있었을 뿐 동의를 요구하진 않아왔습니다. 이번 조처에 대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할 최소한의 부모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프리츠커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권을 가진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보수 성향의 주에서 일리노이주로 낙태 여행을 가는 여성 수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부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은 타주 여성은 2019년 7,5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주 레리 호건 주지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 아침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현재로선 괜찮은 상태라고 알렸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2015년 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투병했고 올해 초에는 얼굴과 어깨에 초기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로얄 캐리비안사는 세계 최대 크루즈선 심포니 오브 더 시즈에 승선한 승객 6천여 명 중 48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사는 크루즈선 출항 일주일 만에 승객 한 사람이 감염된 것을 확인하고 밀접 접촉자 추적에 나섰고 감염자들은 증상이 없거나 약한 증상만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얄 캐리비안사는 성명에서 탑승자의 95%가 백신 접종을 마쳤고 감염자 수는 전체 탑승자의 0.78%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 시의원이 시의원 32명의 지지를 얻어 다음 달 시의회 의장투표에서 승리가 확실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인은 당초 아담스 의원이 아닌 프란시스코 모야 의원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뉴욕시 의원들과 지도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본 결과 아담스 의원이 앞으로 우리 시의회를 이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는 당선되면 시의회를 이끄는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CTMD가 뉴욕 한인회 주최 제62주년 뉴욕 한인회 밤 및 제119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에 $25,000를 기부한다고 전했습니다. CTMD는 뉴욕 일원에서 가장 큰 응급의료센터로 창립자 중 일부는 뉴욕에서 성장하고 거주하고 있는 한인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주최하는 제62주년 뉴욕 한인회 밤 및 제119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는 내년 1월 13일 오후 6시 30분 맨하튼 지그펠드 볼룸에서 열리고 참가 신청 및 후원은 뉴욕 한인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 212-255-6969로 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오전 한때 30% 정도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저녁부터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